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리더십의 물리학을 쓴 코인원의 진원재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재밌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명드릴 내용은 제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원에 있는 여러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왔던 리더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리더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세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도 사실 리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뼈아픈 세월호 사고나 그 다음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이 좋지 않은 리더, 그 다음에 안 좋은 리더십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인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리더를 정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지원하고 리더를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어떠한 리더와 어떠한 리더십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교육도 받으면서 리더십을 조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리더십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감 리더십, 소통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의 리더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하루는 그냥 그날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 리더십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리더는 짜장면처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양념을 볶아서 궁극의 맛을 내는 것처럼 리더도 조직의 구성원들과 일들을 잘 조화롭게 버무려서 궁극의 성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겠냐? 이거는 짜장면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거든 리더십 앞에 붙이면 좋은 거는 다 리더십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기에서 분명히 리더십의 본질은 있을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리더십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게 물리학인데요. 여러분들은 물리학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안 좋아하시나요? 물리학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학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 있어하고 재밌어하고 물리학을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골치 아파하시고 어떤 분은 멀미까지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축에 속합니다. 10년 전쯤부터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 인터넷에 굉장히 쉽고 재밌게 물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흥미롭게 보다가 리더십은 조직을 이끄는 힘이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학의 힘이랑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경험했던 리더십과 리더들의 사례를 물리학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작업을 10년 전쯤부터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많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더십의 본질이란 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물리학이라는 굉장히 자연의 기초적인 학문을 가지고 리더십을
연결시켜서 해석해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물리학 책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챕터가 힘으로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양자역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과 양자역학 이 두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힘도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력, 마력, 능력, 관찰력, 상상력,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밥과 힘을 합쳐가지고 밥심이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힘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하려면 힘이 필요하고요. 근데 세상의 만물은 다 변화하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은 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앞에는 어떠한 단어를 붙여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앞에 힘 앞에 붙여도 힘이 됩니다. 물리에서의 힘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벡터와 스칼라인데요. 이거를 물리적 성질이라고 두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것은 이거는 벡터입니다. 서울을 가려면 서울이라는 시작점도 필요하고요. 동남쪽이라는 방향도 필요하고 400km라는 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이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돼야만 힘이 됩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조직으로 말하는 리더십에서의 이 벡터의 3요소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방향에 대한 벡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기는 우리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의 벡터 3요소는 현실인식,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벡터의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의 본질을 벡터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또 사용하는 말 중에 무식하게 힘만 세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힘은 절대 무식한 게 아닙니다. 벡터로서 지금 우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적절한 크기, 이 세 가지 요소가 준비되어 있는 너무도 유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도 이 벡터로서 굉장히 유식한 개념의 힘이 돼야 되고요. 리더십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전한 발전으로 이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좀 어려우신가요? 네. 네. 다음 더 어려운 거로 들어갈 텐데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삶은 양자역학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양자역학 이전은 저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세상에는 정해진 게 없고 정답은 없다라는 거를 느꼈고, 만약에 그 정답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 정답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그 동료들이
저한테 박쥐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더 진리에 더 가까운 행위다,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 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시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전자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네, 저희 전자기기도 있고 하니까 전자의 성질이 있는데요. 전자의 성질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야구공과 같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목소리 같은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파동성의 성질, 이 두 가지를 다 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야구공과 목소리가 어떻게 같은 하나의 물질에 들어가 있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근데 이게 물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 진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주 좀 시간이 된 이전의 실험인데요. 이게 지금 전자총으로 쐈을 때 두 개의 긴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구멍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목소리와 같이 물결 형태의 파동으로 이 긴 구멍의 벽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자가 파동성, 목소리와 같은 파동성을 갖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는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CCTV를 달면 이 파동성이 입자성으로 바뀝니다. 전자가 알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야구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CTV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자는 성격이 목소리가 됐다가 야구공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예. 물리학자들도 이 실험을 한 이후에 본인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방문 이렇게 열면 공부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탁 나가면 이제 딴 생각하고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어떤 관측과 관측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상태가 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요 관측에 대한 부분은 또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이 지금 전자가 이중성을 갖는다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전자뿐만 아니고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부와 가난, 뭐 굉장히 많은 이중성이 존재를 하고요. 사실 전자가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듯이 세상 만물은 또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리더의 관점으로 다시 저희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요. 리더에게는 리더가 이해해야 될 이중성이 또 있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의 이중성인데요. 그 중에 가장 지금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중성은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세대의 이중성은 인류 탄생 이후서부터 사실 계속돼 왔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X세대들도 지금 아재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지금 주인공인 여러분과 같은 MZ세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꼰대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세대와 마주하게 되면서 또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순환은 계속 반복이 되고 이 이중성은 항상 조직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9세대는 386X세대인데요. 이들은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논리와 합리를 좀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요. 그게 why, 왜 그런가 원인을 찾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에서 지금 현재 세상의 룰이 뭐냐,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쟁취할 수 있냐 아니면 얻을 수 있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니까 연봉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요. 연봉 동결을 할 때 X세대들한테는 요번에 우리 회사가 왜 우리가 동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X세대들은 본인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연봉을 못 올리긴 하지만 왜에 대해서 회사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MZ세대들은 요즘 만약에 연봉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MZ세대들한테는 우리 상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고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 하나보다 그거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가 보다라고 느끼지 Y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MZ세대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봉을 인상을 할 수 있냐, 무엇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에 대한 룰이나 그 다음에 해주는 그 규모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MZ세대들의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MZ세대들은 풍요롭게 자랄 시기에 유년기 시절에 사실 IMF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학창 시절 때는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시장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집값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결혼, 연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치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MZ세대들한테는 논리와 합리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상의 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를 기성세대들은 좀 걱정합니다. MZ세대들은 정작 기성세대들을 걱정합니다. 기성세대들은 합리와 원칙에 빠져서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 두 세대를 아우르고 이해하고 리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9세대와 신세대 이 두 세대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전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우리 세상에 신세대와 9세대는 사실 같은 한 세상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라면 이 두 세대를 아우르고 같이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봐도 신세대들이 항상 어떤 변곡점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왔거든요. 9세대가 한 거가 아니고 신세대들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신세대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공격수의 포지셔닝을 해줘야 되고요. 9세대들은 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이 공격을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수비수 역할을
포메이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리더십 요소 중에 추진력과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전문성, 현실 인식에 대해서 말해 주셨는데요. 리더가 3요소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과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추진력이나 방향성을 갖는 거나 현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고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리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생들 뭐 리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지?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지?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둘러싼 환경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거지? 뭘 해야 되지? 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어떤 마인드셋을 꼭 마음가짐을 갖는 게 아니고요. 차분히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솔루션부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행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사실 이 벡터의 리더십에 조금 다가가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후세대 중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리더 교체 시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교체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이겠죠.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벡터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양자역학적 리더십인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할 수 있다. 각 기능들의 역할들을 통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게 판단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30세 때 된다, 40세 때 된다라고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대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기도 중요한 것은 아니고 리더가 맞는 일의 어떤 종류들을 보고 그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판단이 들 때 그때가 교체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너무 긴 시간 그 다음에 사실은 쉬운 주제는 아니고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또 질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사실 리더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차원을 한 차원 높이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